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동 사태로 인해 시장은 여전히 긴장 모드입니다. 이 비트코인 한때 59.9K까지 하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약세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다만 암호화폐와 미 증시 간의 이 강력한 상관관계를 고려해보면은 이러한 약세는 일시적일 것이며 10월 달에 상승장을 의미하는 옥토버 랠리는 지속적일 것이다 라는 시장의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버뮤다에 등록된 렐름 인슈어런스가 비트코인 채굴자들을 위한 사업 중단 보험을 출시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이 보험 상품은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최초의 보험이 됩니다.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장비나 시설의 물리적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 중단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재종적 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이제는 비트코인 채굴자들, 그들이 채굴하는 비트코인으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을 제공받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상자산 분야에 증인이 한 번도 채택되지 않으면서 국회 내 가상자산의 존재감이 크게 줄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된 첫 해인데요. 그럼에도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 관심이 이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늘자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금투세 문제에 대한 여론 지형을 고려하면 전면 폐지 쪽으로 이 당론을 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었기에 유예는 사실상 다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폐지와 다름이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SEC는 미국 제2 순회 항소법원의 리플랩스 사건을 가져가 판결의 일부를 뒤집으려 하고 있는데요. 이 항소 과정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예측은 2025년 1월 이 SEC의 첫 항소 서류 제출, 이는 30일 연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리플의 반대 항소 서류 제출, 2025년 9월에서 10월 구두 변론 진행, 마지막으로 2026년 초 3월 또는 4월쯤에 판결 가능성. 이 일정들은 항소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항소심에서 패배한다라고 하면 사건은 미국 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최종 판결은 2027년 말에나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33%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8,282만 1,000원의 가격입니다. 이더리움입니다. 2.16% 상승하고 있습니다. 321만 6,000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57% 상승하고 있네요. 707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APNFT 20% 상승하고 있고요. 0.0006원의 가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셀레스티아 11.78% 상승해서 6,975원. 시바이노 상승 전환됐네요. 11.74% 상승해서 0.0238원의 가격입니다. 펑션X 11.63% 온종일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192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UX링크 10.79% 상승해서 760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아이겐레이어 5.38% 하락하고 있습니다. 4,573원의 가격입니다. 수이 4.23% 하락해서 2,355원. 레이 4.18% 하락하고 있네요. 72.83원의 가격입니다. 엑셀라 4.15% 하락해서 831원. 토트넘 호스퍼 2.99% 하락하고 있습니다. 2,338원의 가격입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하락세 보이고 있는 수이 4.15% 하락하고 있고요. 아이겐레이어 5.38%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은 훅트 프로토콜 7.96%, UX링크 10.93% 강한 상승세 그려주고 있고요. 캐디너 독스 월드까지 8.56%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김도준 전문가님과 김도준 전문가님의 아드님이신 코인킹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한 주 만에 오랜만에 뵙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우리 오늘은 코인킹님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죠. 네, 코인킹님 소감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좀 공휴일이 많은 날이었는데 네. 다들 잘 쉬었는지 네, 인사를 공부 좀 해드리고 열심히 싶네요. 하고 오셨어요? 네,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은 어떻게요? 소감 네, 좀. 그렇죠. 네. 비트코인과 함께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렇습니다. 정신이 요즘. 없죠.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그렇죠. 내동매매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장기적인 네. 안목으로 지켜보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네. 자, 오늘 컨셉이 오늘 네. 가을의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 네. 색감. 이게 색감이 네.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화면에는 어떻습니까? 직접 보니까 참 네. 좋습니다. 참 아주 좋으세요. 자,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카키 계열로. 컬러입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가을 이제 이렇게 넉넉해지는 가을이니만큼 또 수익도 넉넉하게 보실 수 있도록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변동성이 너무 큰 장이다 보니까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보신다면은 여러분들 역시도 쉽게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 카메라로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게 되시면 이제 바로 김도준 전문가님이 계시는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 방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김도준 전문가님의 고견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김도준 전문가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USB 역시도 여러분을 위해서 배포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또 우리 코인킹님과 함께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강의를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우리가 네. 시적인 안목, 그렇죠.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네. 시장의 분위기를 좀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요.
프랭클린 템플턴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를 출시를 신청을 했어요. 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네. 한번 이 시간에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 해서 계속 2부가 되겠네요. 그죠? 네. 마이클 세일러. 네. 비트코인의 독보적인 네.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이야기. 네, 철학에 저번에 대해서 이제 철학 설명을 해주시다가 그렇죠. 우리가 시간 관계상 네, 그렇죠. 예, 듣다 말았잖아요. 네, 역시 중요한 거는 1, 2부가 돼야 돼요. 예, 맞아요, 끊어주는 맞아요. 맛이 있어야 됩니다. 네. 역시 기대가 되죠, 오늘도. 네. 자,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달려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 안손에. 네. Time is money. 음, 이걸 누가 처음 말했을까요? 타임 이즈 머니. 그렇게만 말씀하시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네. 조금 더 힌트를 주시죠. 시간이 돈이 아니었던가요? 시간이 돈이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시간이 돈이죠. 그렇죠. 이게 유명한 말을 했는데 네. 하나의 힌트를 더 드리자면 $100 지폐에 그려진 인물. 그러면은 알 것 같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역시 맞습니다. 자, 오늘은 네. 그죠? 벤자민 프랭클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네. 오늘 재미있는 게 회사 이름이 프랭클린 템플턴이에요. 이렇게 프랭클린- 힌트를 살짝 주시고 계셨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프랭클린 템플턴과 벤자민 프랭클린이 무슨 관계가 있나 보죠? 그러니까 뭐 회사 이름을 네. 지었고 얼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벤자민 프랭클린이 딱 이렇게 나오십니다. 미국의 아버지라고 하죠.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대단하죠. 예, 이번에 대단한 분이신데 네. 자, 어쨌든 그렇다면은 프랭클린 템플턴이라는 회사하고 벤자민 프랭클린이랑 관계가 있느냐? 전혀 없다. 그래요. 네. 뉴욕 증시에는 티크로 약자가 BA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록되어 네. 있는데 이 회사 바로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죠. 네. 이 회사의 창립자입니다. 오. 창립자 이름을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네. 예, 제가 이름 기억하는데 제가 아주 나름대로 독특하죠. 잘 해주시잖아요. 찰스가 빠뜨렸어. 네. 존스를. 뭘 찰스 빠뜨린지 모르겠어. 찰스가 존스를 네. 빠뜨렸는데 네. 찰스가 빠뜨렸어. 존스를. 이름을 빠뜨렸는지 아니면 모임에 빠뜨렸는지 빠뜨렸어. 네. 섭섭하겠어요. 섭섭한데? 네. 찰스 파트렛 존스입니다. 이름이. 찰스 파트렛 존스? 네, 못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또. 기억나죠? 네. 찰스 파트렛 존스. 빠뜨렸어. 존스. 왜 빠뜨렸대? 그렇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게 더 궁금합니까?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름 이제 기억나시겠죠? 네. 좋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 이 사람이 너무 존경했어. 벤자민 프랭클린. 그래서 이름에다가, 자기 회사 이름에다가 네. 벤자민을 넣은 겁니다. 대문자로 그렇죠. 이렇게. 벤자민. 네. 그렇죠. 자, 프랭클린 템플린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 간단히 말해서 네. 돈 굴리는데 천재예요. 네. 돈이 되는 게 딱 보이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1947년 설립됐는데, 오래됐다, 그죠? 네. 꽤 오래됐네. 77년 됐으니까. 어머나. 지금까지 무려 1.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약 2천조 원의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굴리기 선수네요. 그러니까요. 눈덩이만큼 스노우볼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 돈 굴리기 대가들이 이번에 뭘 하겠다고 나섰는가요? 바로 바로 저기 비트코인과 나와 있네요. 이더리움을 이 ETF. 한 바구니에 담은 네. ETF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네. SEC에 신청서를 넣었어요. 음.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제대로 네. 될지 한번 보자고요. 음. 자, ETF. 그렇다면 우리 ETF가 뭐죠? 상장 지수 펀드. 맞습니다. 네. ETF입니다. 예,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Exchange, 그렇죠? 트렌디드 펀드라고 해서 상장 네. 지수 펀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주식처럼 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펀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자 시장에서 종목 고르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ETF는 이런 단일 종목으로 상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상장 지수 펀드, 우리 네. 이 비트코인처럼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 사실 ETF 특성상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거를 하나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원래 ETF의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명절에 네. 선물 막 주고 싶은데 어떤 선물을 골라가지고 줄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종합선물센터 주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것도 있고 그렇죠.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저걸 좋아할지 이걸 좀 모르니까 종합선물센터로 하자.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그렇죠. 준비했어. 다 준비했어. 이거군요. 말 된다, 그죠? 네. 역시 말을 잘하십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네. 이런 거를 바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게 바로 ETF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초보 투자자들의 구원 투수다. 왜 갈등하지 않고 딱 해서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네. 자, 그런 쪽으로 봤을 때 ETF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고, 중요한 거는 프랭클린 템플턴 암호화폐 ETF의 주요 특징입니다. 자, 요게 재밌어요. 네. 요게 이번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만들겠다는 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같이 담았어요. 그럼 기존하고 좀 다르죠, 컨셉이? 네. 그렇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따로 사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좋은 것 같고.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어렵네요. 네, 그러면 똑똑한 우리 네. 킹코인은 항상 코인킹을 네. 이야기합니다. 엄마 앞에서는 엄마, 아빠 앞에서 아빠? 둘 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귀찮은 듯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빠 다 좋다. 그렇죠. 배워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아주 그냥, 아주. 엄마, 아빠 보고 있지? 네, 그렇죠. 나도 둘 다 좋아해. 좋습니다. 둘 다 좋아합니다. 네. 두 분 다 좋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한 번에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치킨 반, 피자 네. 반. 그렇죠. 아니면 짬짜면처럼. 네. 짬뽕 먹을래? 뭐 짜장면 먹을래? 다 먹자. 네. 갑자기 그 이야기하니까 배고파지는데요. 네, 좋습니다. 이 ETF가 승인이 되면은 네. 발행이 되는 게 한 번에, 그렇죠? 5만 주 단위로 발행이 됩니다. 네. 당연히 가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겠죠. 네. 롤러코스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을 아주 딱이겠습니다. 네. 재밌는 점은 이 ETF가 직접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거래하지는 않죠. 마치 비트코인 흉내를 내는 연기자를 고용한 것 같이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변덕스러운 가격 변동폭을 좀 누그러뜨리면서 그렇죠,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마치 롤러코스터에다가 네. 단단한 안전벨트를 맨 것처럼 말이죠. 자, 중요한 거는 SEC입니다. 네. 까다로운 SEC. 리플과의 승인이 또 중요해요. 항소. 그렇죠. 네. 우리가 SEC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게리 갠슬러 이야기 안 할 수도 없고, 네. 그죠? 자, 뭐 문어 땡땡이라고 하는 네.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너무 까다롭게 네. 걸고 지금도 계속해서 딴지 걸기에 당하고 있는 리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는 그런데 불쌍할 정도입니다. 네, 그렇죠. 밉상 좀 싫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SEC를요. 그렇죠. SEC하고 그러니까 네. 미국 정권의 역사와 계를 같이 한 SEC를 조금만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1789년도 그 당시 남북 전쟁 비용 조달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한 8천만 달러의 네. 정부 채권을 발행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어 가지고 은행 보험사들이 이제 속속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게 모태가 돼 가지고 1792년 3년 뒤죠. 네. 24명의 투자가들이 월가에 모여서 최초의 거래 시장을 만든 게 뉴욕 증시의 모체가 됐죠. 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려 몇 년이죠? 232년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트코인, 코인 시장은 한 몇 년 됐죠? 비트코인으로 따지자면은 네. 거의 한 10몇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애기고 그게 되면은 응애. 네. 네. 정시는 그렇죠. 뉴욕 정권과는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9세기 산업혁명 기간 중에 생겨난 많은 기업들이 이거 힘입었죠. 이거를 주식 월가의 네. 성장을 거듭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성장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투기를 조장하게 되죠. 맞아요. 결국에는 1929년 네. 증시가 폭락하면서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네. 대공황을 맞이하게 되죠. 지금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쉽게 하지만 그 네. 당시 미국의 대공황은 전에 요 앞에 이야기했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구를 열심히 하고 있던 유럽이 맞아요. 하나의 새로운 폭격을 맞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전문가들은 2차 세계대전의 단초가 됐던 것이 미국 대공황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경제가 사실 다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당시만 해도 사실 기업들이 상장할 때는 사업 네. 내용이나 재무 상태 정확히 밝히지도 않고 이를 감독할 주체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고 신나게 싶어? 잘 나가. 해. 그렇죠. 약간 이런 그렇죠. 정도였네요. 그래가지고는 29년도에 정시 폭락의 중요한 원인이 제공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니까 심각한 상황을 다 겪었잖아요. 네. 미국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에서. 네. 그때부터 관여하기 SEC. 시작한 겁니다.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33년에 뭐가 생기느냐. 바로 미국의 정권감독위원회 네.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 바로 설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그러겠네. 그렇죠. 너네 또 반복할 거야? 그렇지. 말 좀 잘 들어. 네.
그렇게 관리 안 하면은 이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많은 피해가 있게 되고 네. 기업도 기업대로 피해가 있죠. 그런데 정시가 폭락하면서 대공황을 맞이하는데 네. 10월 그날이 29일입니다. 그 이후에 네. 항상 아시잖아요. 정권과 항상 은행은 연계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대공황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네. 참 암울한 시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초가 돼서 2차 대전까지 생각하면 아찔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 SC를 우리가 너무 뭐라 하지는 맙시다. 너무 미워하지 네, 말자. 네. 오늘부터 네. 게리 겐슬러 기가 조금 덜 간지러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욕을 많이 먹어서 그래.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올해는 장수할 것 같아요. 네. 장수할 상입니다. 그런 상이. 네. 자, 어쨌든 SEC 승인의 중요성입니다. SEC 역할이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정권을 규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까다롭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의 승인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도 여러 암호화폐 ETF를 승인을 하기 시작을 해왔어요. 이제부터. 네, 그죠? 네. 최근에 와서 비트코인 ETF까지도 1월 달에 승인까지 해줬으니까 맞아요. 그런 무드를 따지자면은 SEC가 암호화폐 승인한다면은 그렇죠. 투명성이라든지 시장 안정성,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면서 좀 네. 까다롭긴 하겠지만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ETF가 승인이 네. 됐을 때 잠재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이 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핵심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자,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가 확대가 될 겁니다. 그쵸. 그렇죠.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시장의 진출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투자 접근성도 당연히 향상되겠죠. 네. 개인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접근성이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 ETF 자체가 어렵질 않아요. 그렇죠. 뭐 암호화폐는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이거 거래소 터야 되고 말이죠. 여러 가지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을 빼고 주식 시장에서 똑같이 주식 거래하듯이 그동안 해왔던 걸 하듯이 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면서 시장 신뢰도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네.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또 하나 열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규제 환경의 변화들을 어떻게 볼지, 그죠? 암호화폐 시장 규제 환경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좀 이끌어낼 수 있겠다. 까다롭기로 거지 없는 SEC. 네. 그럴 수밖에 없던 이 역사적인 배경까지 우리는 이해했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는 이해가 이해해. 되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해하지만 시장은 아직도 이해를 못해. 그렇죠. 예. 리플은 이렇게까지 해야 죽습니다. 되냐? 힘들어합니다. 이런 너무너무 힘들어. 많이 빠졌어. 리플 투자자는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러니까요. 아직 그러니까. 10층에 사람 있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이렇죠. 답답하죠. 어쨌든 구제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네. 가능하다.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정대될 수밖에 없겠죠. 네, 돈이 맞아요.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 정대를 시켜서 네.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에 이런 볼라볼라 암호화폐는 주류시장의 금융시장 통합될 수 있는 긍정적인 거.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는 큰 하나의 네.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SC 결정. 제일 중요하다 네. 말씀을 드리죠. 암호화폐 시장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면서 또한 그러한 쪽으로 볼 때 전망은 긍정적이다 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어쨌든 미래 발전 방향 프랭클린 템플턴이 그동안 많이 보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진취적이긴 해요. 템플턴이. 그러긴 한데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렇죠. 보면.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보수적인 투자를 추구하는 이 회사에서 네. 그동안 이 시장,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있다가 그렇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를 상장하고 싶어서 신청서를 냈다는 건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이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일부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ETF가 갖게 되는 의미와 또 SEC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줘야 되는지 좀 알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나는 너무 SEC가 밉기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이렇게 강의해 주신 점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나도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우리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사파리의 종이 비행기방으로 바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의 고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이제 철학과 관련해서 또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강의가 굉장히 기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 해주시다가 이제 너무 해주실 말이 많아가지고 끊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두 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서로 주고 받으시면서 철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 이분의 철학이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화폐의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은 지정학적인 부분, 또 저는 어떤 인문학적인 부분을 접근을 해봤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비트코인의 접근 방법이 좀 독보적이고 비트코인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그죠? 거의 신념, 맹신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경제의 혁명의 도구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런 관점은 그런 관점은 우리에게 비트코인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철학은 좀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인킹 우리가 같이 그동안에 쭉 참여를 해왔는데 세 가지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그 세 가지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고요. 네, 시청자분들께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 맞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딱 연습해 오신다고 공부 좀 해오신다고 들었는데 기대됩니다. 우리 정리해 주시죠. 있었는데요. 네. 첫 번째가 디지털 에너지의 집약체입니다. 네.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형태의 농축된 에너지로 보고 있어요. 네. 마치 철강처럼 이 비트코인도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이 관점이 되게 흥미롭긴 하지만 이 높은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환경 문제도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채굴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짧게 넘어가서 두 번째로 넘어가자면 이제 공급의 비탄력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총 공급량이 지금 2,100만 개로 고정이 되어 있죠. 다른 사상과 달리 이제 가격이 오르더라도 공급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특징이고요.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에서는 강한 건 맞습니다만 이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이제 화폐 공급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양가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네, 마지막으로 물리학의 법칙과 비트코인인데요. 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과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임의로 발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누수나 단락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관점이 흥미롭지만 경제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조금 단편적인 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너무 흐뭇한가요? 좋아요. 아주 굿잡입니다. 굿잡. 목소리도 아주 좋네요. 목소리 갑자기 저런 목소리를 왜 내가 모토가 넣었지? 갑자기 목소리 톤이 다르네요. 좋습니다. 또 각각의 매력이 있으십니다. 두 분께서. 자, 그래요. 어쨌든 뭐 잘 짚어줬고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존 법칙까지 이야기를 했네, 그죠? 그렇죠. 그다음 도로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럼 아빠, 네 번째 철학은 뭐예요? 그렇지, 네 번째 철학 한번 보자. 자, 네 번째는 마이클 세일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가치 저장 수단으로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좋은 거 아닌가요? 장기적으로 보다. 세일러의 말을 들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자, 100년 동안 만약에 우리가 10만 달러를 저축을 하고 가져간다고 해보자. 10만 달러, 100년입니다. 100년. 그랬을 때 미국 달러를 가지고 갔을 때는 99%가 없어질 거다. 왜? 화폐 가치가 하락되니까
나중에 달러가 얼마 남는 거예요? 10만 달러에서 99%가 날아가 버렸어요. 아, 자, 금으로 하면 어떨까? 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30년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계산했을 때면은 100년 뒤에는 90%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지. 부동산, 헐, 세금, 유지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100년 동안 유지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트코인이 되게 유지성이 좋은 게 아닌가요? 그렇지,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 하지만 여기에도 우리는 의문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 비트코인 가치가 정말 안정적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시간이 누군가를 뭐 좋은 건 긍정적인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네.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을 보면은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그죠? 네. 예. 맞아요. 그 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 한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야, 비트코인이 네. 지금의 형태와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우리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한다면은 100년 후에도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다는 거지. 그래,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네.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5번째 철학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한 5번째 한번 보자. 그럼 비트코인의 성장성. 그렇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 성장성.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지. 비트코인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70% 정도 성장했거든. 네. 같은 기간에 S&P, 우리가 투자를 가장 신뢰를 하고 있는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연 18% 성장했어. 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요? 네. 정체됐어. 음.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셀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요, 이제는 지하실에 죽은 바위에 불과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속도도 충분하지 않고 아이폰에 담을 수도 없죠. 네. 저장 수단으로서 또는 수송, 이동 수단으로서의 가치에 볼 때는 금은 의미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 천천히.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진 않아. 네. 그렇지? 또 높은 수익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높은 위험, 하이리스크는 하이리스크는 하이리턴은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는 하이리턴을, 그렇지?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은 높은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금은 이제 죽은 바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좀 과한 거 아니야? 리얼 팩트인데 금은 네. 여전히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중요 자산이지. 그리고 위기 시에는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거든. 네. 실제로. 그렇지. 그렇군요. 비트코인을 알게 된 것 같으면서도 좀 헷갈리네요. 그렇지.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 필요한 것 아닐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거든. 사실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이야기했던 금을 지하실에 죽은 바위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미래를 봤을 때는 네. 그렇지. 뭐 어딘가를 옮기는데 휴대폰에다 넣고 옮길 수 있지는 않았잖아. 그러나 코인 같은 경우,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기가 굉장히 편리하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 그렇지. 그렇군요. 네.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군요. 네. 좀 어때요? 딱 느낌이 오십니까? 이해 좀 되셨어요? 그렇군요. 살짝 네. 아직까지는 아직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사실 세일러의 주장에 대해서 내가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그의 비전에 동의하지만 다른 이들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거죠. 약간 그러면 우리 코인킹님은 비판적인 느낌이 더 드시는 거예요? 스트레티지한테? 아니 마이클 세일러한테? 저는 잘 네. 아직까지는 그 수준 아니고? 그 수준 아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께서는 아드님한테 또 이렇게 해주실 말씀 없으세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노벨 경제학자 학상을 받았던 수상자 있죠. 폴 크루그먼. 네.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실제 가치가 없는 투기 자산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죠.
또 일부 경제학자들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화폐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주장을 제가 하고 다 있습니다. 상처를 받네요. 네. 우리 코인 방송 아나운서로서 그렇게 값어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너무 섭섭한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지. 혼돈이 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글쎄 어쨌든 그건 아직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지켜봐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과 거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놓칠 수 없는 거군요, 공부는. 그럼 아빠, 그 비트코인에 대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트코인 공부, 그렇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먼저 비트코인의 기술적 원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지. 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비트코인 작동 원리를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거든. 사실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럼 블록체인 기술이 뭔데? 라고 했을 때 그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지. 조만간 내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제대로 한번 검증을 하고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 네. 한번 기다려주고. 네. 뿐만 아니라 경제학 기초도 공부해보면 좋아. 화폐 역사라든지 공부할 게 많은데요, 인플레이션. 우리 코인킹님. 그리고 통화 정책 같은 개념들 이런 것들 네. 이해하면 비트코인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지하 경제와 함께 연관되었던 비트코인의 역사들이 있거든. 그래서 이 은닉 자산에 대한 부분과 네. 이 코인의 역사는 뗄 수 없는 관계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공부해 보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고 드라마틱하게도 배워갈 수 있을 거야. 아, 생각보다 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렇지. 할 게 많지. 어떠세요? 우리 아나운서님 어떠세요? 네. 일단은 저도 이 코인 아나운서를 하면서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많이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밀접한 관계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미 대선 확실히 퓨플리즘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도 그동안 비트코인을 되게 좋게 안 봤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대통령 임기 당시에는 이거는 거의 뭐 도박이다. 이거를 하는 애들은 마약하는 애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우리는 비트코인을 이제 1순위의 나라로 만들 거다. 강국으로 만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이제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많은 것을 보고 해리스가 그동안에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이제야 뭐 원탁회의에서까지도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이제야 우리도 비트코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미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누구를 선호하고 이렇게 미국 경제를 좀 알아야지만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구나라는 거를 알아야 돼서 공부할 게 굉장히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향후에 이 코인 시장의 헤게몬을 누가 또 잡아가는지에 대한 그쵸.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공부할 게 무지 많죠. 네. 코인킹님 지금 약간 혼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공부할게. 네. 사실 이제 내가 기법을 계속 가르쳐 주고 그 네. 기법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지금 네. 하고 있잖아. 소액으로는 하지만. 헐 하르반 기법인가요? 네, 하루만 기법 기법하고, 많잖아요. 네,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제가 한 5가지는 섞어서 지금 네. 가르쳐 주고 있고. 너무 부럽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네. 매매 일지를 음. 우리 코인킹이 네. 조금 잘 안 적는 것 같아. 귀찮음이 많으신가? 귀차니즘이 좀 있어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네. 사실 이게 우리가 바둑을 떠도 복기라는 걸 하잖아요. 중요하죠. 너무너무 복기가 중요하거든요. 중요합니다. 네.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실수했고 여기서 또 여기는 또 내가 승리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을 짚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부분들을 좀 간과하지 말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로 잘 안 하시나요? 그냥 매매한 거를 그냥 네. 카톡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간단하게 그냥 캡처해서 지금 올리고 있어요. 네. 이렇게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이렇게. 거기다가 좀 뒤 밑에다가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 자신이 적으면서
해놓으면은 그게 다 맞아요. 자산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 이 시장에서 성공했어요. 네. 사실 투자 시장을 우리가 보면은요. 네. 제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많은 네. 분들을 만났는데 돈에 대한 개념들이 두 가지로 딱 나눠지더라고요. 딱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죠? 제가 이게 투자 시장은 100%란 말을 잘 안 쓰잖아요. 네. 그런데도 제가 이 투자 시장에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100%라고 이야기하는데 100%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돈에 대한 개념이 그냥 여윳돈 개념이에요. 여윳돈 가지고 투자하니까 네. 이런 사람 특징이 또 투자하면 굉장히 무조건 성공하겠지. 라는 막연한 게임식으로 기대감, 생각하는군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와요. 막연한 기대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그러면? 코인 좋다 추천하면은 그게 지금 꼭대기인지 어머, 그게 저점인지 좋은가 봐 하고 그렇지. 들어가는 거군요. 그 코인이 정말 제대로 된 코인인지 아니면 깡통 코인인지 묻지도 따지지 않고 사. 그러다 위험하죠. 요즘 그렇죠. 그게 요즘 또 투기죠. 유튜브가 또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 회원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으면 이 사람이 진짜 선수 아니면 고수라고 생각하고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 추천하면은 무지성 매매의 무지성 시작이죠. 묻지마 매매죠. 제가 늘상 이야기했죠. 묻지마 매매는 도박입니다. 도박은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죠? 네. 좋지 우리는 않죠. 깡통으로 네. 될 수밖에 없죠. 사실 이 투자 시장은 제로섬 게임 시장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 터지는 냉정한 시장입니다. 맞아요. 마치 우리 오리들이 네. 조용히 또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발을 얼마나 열심히 젓고 있어요. 그죠? 네.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치열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 네. 가격대 1원 단위로 달러 단위로 해서 정확하게 2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올리려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시즌트리 되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런가 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성공했느냐? 보통 사람들이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해서 시드머니 개념이 있어요. 시드머니가 뭐죠? 내가 우리가 종잣돈, 운용할 수 있는 종잣돈, 자금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종잣돈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단순히 종잣돈이 아니에요. 뭐냐? 원래 종잣돈이 어디서 온 말이죠? 종자씨. 종자씨에서 왔죠. 그죠? 예. 종자씨가 뭡니까? 농사 안 지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 좋습니다. 한번 가보죠. 우리가 사실은 한 100년여 어간 만에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는 미국에 콩가루, 밀가루 원조받아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위에 형님 같은 경우에는 6.25 세대입니다. 그 당시 경제 수준이 아프리카 수단하고 비슷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 특별히 가을 거지 겨울 넘어갈 때 바로 그때 무슨 농사를 짓죠? 보리 농사 치열해요. 그래서 네. 보리고개라 그랬어요. 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보리고개. 왜 고개입니까? 이 고개, 이 고비만 넘기면은 한 해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좋아질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 올망졸망 그때는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의 뭐 한 5씩 일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하면은 부모 마음 찢어져요. 그렇죠. 그래도 초급 목피라 그래서 풀뿌리 깨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어서 먹었지 한가만이 나와 있는 종자씨는 절대 안 건드렸어요. 네. 왜요? 왜요? 내년에 또 우리 농사 지으면 해야 농부는 되니까? 잘 알아요. 이거 내년에 농사 지으면 100배. 네. 그러면은 우리 애들 공부도 시키고 우리 미래를 가족 한 해 위한 먹고 살아. 투자. 예. 농부 눈에는 그 한가마니가 한가마니로 안 보이고 네. 백가마니로 보이기 때문에 그 한 해 먹고 치우지 않고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런 시드머니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종잣돈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를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투자 시장을 그냥 보지 마시고 제로섬 게임 시장입니다. 누군가가 수익 보면 누군가 네. 손실을 보는 시장. 이런 거 비슷한 곳이 한 군데 더 있죠? 도박장. 도박장에 가면 구경꾼처럼 온 사람은 다 잃어요. 거기에 누가 땁니까? 타짜들. 그렇죠. 아니면 거기 도박 판을 벌린 사람들이 그걸 볼 수밖에 또 없죠.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약간 세력 차트, 그렇죠. 세력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네.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스마트머니라고 해요. 왜요? 똑똑한 돈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똑똑해져야죠. 그렇죠. 똑똑해. 스마트머니입니다. 그걸 세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세력이 미국에 돼 있으면 아니 모르시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권이 개입된 모든 곳에는 세력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스마트머니라고 하자. 말씀드렸죠. 똑똑한 돈인데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억씩 조 단위로 굴리는 대형 증권사, 은행사들이 바보입니까? 대충 투자할까요? 절대 안 그러죠. 누구를 유혹하겠어요? 개인 투자를 유혹하고 그렇죠. 네. 이슈나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서 농락하기도 하고 그렇죠. 끌어들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되겠다? 안 되죠.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 저랑 지금 코인킹님이랑 불려와서 혼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네. 만나면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앞에 실패했던 네. 사람들 있잖아요. 여윳돈 마인드를 못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빨리 떠나라 그래요. 그 돈 빼가지고 투자하는 돈 빼가지고 빨리 떠나세요. 이럽니다. 어디로? 라스베가스로 가세요 그냥. 어차피 그렇게 게임에 그냥. 네, 어차피 손실 볼 거 그냥 신나게 놀다가 오세요. 아니면은 요 가까운 데 한 군데 있다. 어디 강원도에 가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가지고 강원랜드라고 있는데 가서 차라리 하는 게 따끔하게 낫잖아요. 말씀하시네요. 그만큼 이 시장은 냉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투자 시장을 호락호락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로섬 게임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누군가 손실을 보면은 그 누군가가 수익을 봅니다. 누가 그래요. 손실을 보고 누가 수익을 보고 있나요? 이 시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력 차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죠. 스마트머니 세력을 잘 보고서 그들과 함께 할 때만이 여러분 돈이 그렇죠. 점점점 불어날 수 있다는 것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우리 오늘 이제 세일러의 철학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네네. 세일러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또 정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좀 제가 이제 한 가지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아주 흥미로운 기술인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분산화된 시스템, 투명성, 국경을 초월한 거래 가능한 것, 그렇죠? 그리고 제한적인 숫자 2,100만 개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변동성, 규제 문제, 환경 네. 문제, 그렇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시면 어쨌든 비트코인이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예, 그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없는 말씀을 부분이다. 드리고요. 네. 자, 세일러의 철학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은 어쨌든 시각에 대해서 혁신적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예. 기존 경제 체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과 경제에 대한 융합을 이야기했다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물리학 법칙을 경제에 적용했다는 것 굉장히 좀 탁월하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2,100만 개를 가지고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경제들이 경제가 화랑이 되고 부흥이 되고 주식이 쉽게 말하면 주식조차도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식 수가 또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돈이 많이 부고 화랑이 되면 계속 돈은 또 더 나옵니다. 그런데 2,100만 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죠? 맞아요. 변동성 방금 문제, 말씀해 환경 주신 거랑 문제 등이 똑같네요.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고 건전하게 투자의 행태로 우리가 가져가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가신다면은 네. 이 시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시각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나도 잘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김도준 전문가님과 함께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그리고 또 우리 아드님과 정신없이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코인 시장, 이 우리의 종이 비행기 방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9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께서도 인사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우리 코인 원정 대